영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 신조어가 생겼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말이 영끌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책을 연거푸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정부의 헛발질에 이제는 그 누구도 정부 정책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현 정부의 정책은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미래의 집값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전망을 가늠해보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게 되신다면 참고를 하셔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4번이나 발표를 했다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는커녕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의 수요 욕구는 꺾일 줄 모르고 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교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만 불과 며칠 후면 또 정부의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 발표만큼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역시 지난날 부동산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20여 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가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바뀌다 보니 그야말로 부동산 세법은 법령 하나마다 부칙 조항과 예외 조항이 누더기처럼 붙어 있어서 세금 실무를 담당했던 저마저도 때로는 어리둥절한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제도와 세법을 좀처럼 납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원인과 추후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부족, 즉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3,100조 원이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대심리입니다. 추가 상승하리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작용을 했고 다음으로는 임대차 3법을 조기 시행을 함으로써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공급 위주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와서 부동산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원인을 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닌 규제 정책 위주였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양도세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선택을 함으로써 시중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다는 점. 다음은 임대차 3법을 너무 조기 시행함으로써 전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서 전세가격 인상이 주택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효과 없는 정책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내성만 자꾸 키워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후 약방식 처방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 정책을 입안을 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뒷짐지고 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불이 나게 임기응변식으로 분양권 규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세율 인상 등으로 사후 처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시키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공직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만, 제발 기재부와 건교부의 주택정책 입안자들은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펜대나 굴리지 말고 직접 일선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돌아보고 아파트 분양권 청약 현장에 나가서 주택 청약 열기가 얼마나 과열되는지도 살펴보고, 대통령이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에서 청와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의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들어보고 중개업소도 직접 돌아보면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심각하는지 민심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사과 한마디로 때우려고 한다면 이전의 이명박근혜 정부와 촛불 정부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이 변경이 될 때 신속하고 알기 쉽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고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며 또 부동산값 폭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집 가진 사람이나 다주택자들, 이들은 내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짜증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속으로는 웃으면서 즐기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집 없이 전세살이하는 서민들입니다. 언제 내 집을 마련할지 시름만 깊어지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일정 기간 내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서서히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수가 좀 더 확보될 수는 있겠으나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으로 본다면 부동산 투기 가수요만 자꾸 일기 때문에 주택시장 혼란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 발표를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제발 이번 정책 발표만큼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첫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을 추가로 개발을 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시 재정비와 재개발 사업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재건축 이익 환수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도심의 소규모 연립주택 단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를 해서 주택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에 수십만 채의 아파트들이 주택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매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됨으로써 주택 거래 물량이 축소가 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양도세와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 효과도 톡톡히 누리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되겠고요. 거래세인 양도세, 중과세를 다소 낮춰줌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물로 출회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양도를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가족 등에게 증여를 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임대차 3법 제도 보완인데요.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정부가 철저히 사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조기 시행을 함으로써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가중이 되었고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현실적으로는 전세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놓고 수많은 법적 다툼 분쟁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3기 신도시부터 아파트 선분양제를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파트 선분양제를 더욱 확대 실시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소유 욕구를 선분양제도를 통해서 미리 충족을 시켜줌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욕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심 기능을 대폭 지방 분산화를 통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막고 마지막으로 가장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앞으로 인구가 점진적으로 노령화 현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1인 세대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은퇴 후 노후 생활자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 휴양도시 주변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을 통해서 노인 복지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 소유 욕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대책 방안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앞으로 주택가격 동향이 어떻게 변할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벌어질 일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24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을 초래하였지만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세율이 대폭 인상 적용이 되고 제3기 신도시 선분양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며 이번 주 중반 발표될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올 하반기 이후는 각종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금년 6월 1일 이후 시점부터 주택가격은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앞으로 2, 3년은 주택 공급 물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은 관계로 더 상승할 변수는 존재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은 점차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인구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증가수가 조만간 정점을 지나서 출생자 수 감소로 20-30년 후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구 고령화 현상과 1인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며 증여세나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계신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산울이었습니다.